앞 시간 거 연결해서 또 계속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당좌 차월이라는 걸 제가 지금 우리 교재에는 바로 뒤에 57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당좌 예금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57페이지에 보시면 당좌 차월 단기 차입금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걸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될 게 회계 장부에 음수 사용을 하는 게 아닌 게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음수를 안 쓸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음수 쓰면서 회계 처리하는 걸 제가 예외인 것처럼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장부에는 음수로 남겨놓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쪽에 있으면 그게 줄어든 거지 마이너스로 있도록 두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당좌 차월을 바로 분계를 가지고 예를 하면서 보면, 자, 이 앞에 이렇게 잔액이 있던 정보를 가지고 계속 끌어서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원재료 70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가 수표 발행했다라고 하거나 당좌 수표 발행했다고 하거나 발행했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수표 발행해서 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을, 저도 앞으로 말 표현을 이렇게 할 거예요.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 찾아가겠네요 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70만 원이 빠져나갈 거고, 차변에는 우리가 원재료 70만 원치를 샀다.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자, 그럼 보통 예금의 잔액은 뭐 손댄 게 없으니까 그대로 900만 원이고, 당좌 예금의 잔액은 30만 원으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원재료 50만 원을 구입하고 당점 발행 수표로 지급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는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고 50만 원치가 나가게 될 거고, 차변에 우리는 원재료 50만 원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보통 예금의 잔액은 900만 원인데 당좌 예금의 잔액은 얼마가 되죠? 30만 원 있었는데 50만 원 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0만 원이 되게 되죠. 자, 지금 이 상황 이해 가시나요? 왜 마이너스 20인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자, 당연히 구자 잔액은 마이너스 20이라고 적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장부에도 이렇게 내가 장부의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해서 재무상태표에 50만 원이 있는데, 50만 30만 원이 있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20만 원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20만 원으로 쏟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회계 처리를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이유가 뭐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게 우리 돈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돈만큼 이자 나가고 부족하지 않으면 이자 안 나가도록 뭐 그런 목적으로 뭐 주로 사용을 하죠. 뭐 실질적으로는 그 한도가 다 대출받은 거로 잡혀 있지만 그럼 우리는 지금 그 마이너스가 된 만큼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장부에 기록할 때 내 당좌 예금 잔액은 30만 원만 있었고 20만 원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된 만큼은 돈 빌린 거라고 쓸 거고 내 당좌 예금에서 돈 나간 거는 내 돈은 30만 원밖에 없었잖아. 그러면 30만 원만 돈이 빠져나간다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계는 원재료가 50만 원인데 대변에 당좌 예금으로 나가는 돈은 30만 원만 나가는 거고 이 20만 원은 돈 빌렸다라고 할 건데 자 우리가 돈을 빌려오면 차입금이라고 하고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이라고 할 거예요. 차입금, 대여금은 차자는 빌려도 우리 임차하다, 뭐 차입하다 이런 표현 쓰는 게 빌려오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빌려줄 때는 대여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20만 원만큼 당좌 예금 그 거래 은행에 돈을 빌린 거죠. 그럼 차입금이에요. 자 그리고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수식어를 단기 장기를 붙일 거예요. 단기 장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돈 빌려온 게 부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상환해야 되면 단기 차입금,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면 장기 차입금. 내가 돈 빌려줬는데 내년 안에 돈 받을 수 있으면 단기 대여금, 내년 이후에 받으면은 장기 대여금. 그래서 장기 단기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장부에 써줘야 컴퓨터도 유동자산이다, 비유동자산이다, 유동부채다, 비유동부채다를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자 얘는 참고인데 우리 당좌 차월 거래는 매년 갱신 계약하는 거예요. 그럼 매년 갱신 계약한다는 건 비유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얘가 갱신되고 다시 빌린 거로 가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단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단기 차입금 얘가 합쳐져서 이 돈을 단기 차입금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잘 쓰진 않아요. 왜 안 쓰냐면 회계 처리는 단순화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계정 과목으로 썼다가 기말 결산 때 되면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이 계정 과목을 이걸로 바꾸는 작업을 옛날에 했었어요. 정말 미련한 행동이죠. 이중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즉시 처리하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계속 하는 걸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바꿨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바꾸라고 했는데도 안 바꾸니까 11년도에 강력하게 너네 장부에 이거 있으면 제재 가겠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바로 이걸 처리를 해요. 자, 실무에서는 뭐 이렇게 처리 안 하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쓰는데 우리는 시험 테스트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금액만큼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좌 차월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거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
발행 시 초과액은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부에는 당좌예금 잔액은 0원, 그리고 단기 차입금 돈 빌려온 게 2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 당좌예금 구자에는 그래도 마이너스 20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겠죠. 뭐 구자에서 돈 빌렸다 대출이 안 적혀 있고, 마이너스 통장에 그냥 잔액이 마이너스 20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장부에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적혀 있을 때에 보통 예금 잔액은 900만 원이고 당좌 예금의 잔액은 0원. 그러면서 단기 차입금이 빌려온 돈이 20만 원이다. 이렇게 장부에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는 게 우리 재무상태표의 원리를 가지고 보면 차변의 보통 예금에는 900만 원이 있고 당좌 예금에는 금액이 0원이 있고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20만 원 이렇게 장부에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얘는 빚이잖아. 부채. 그래서 지금 대변인 오른쪽에 쓰니까 빚이 생긴 거고 지금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는 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장부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보통 예금에 900만 원이나 있는데 20만 원 가지고 이자 내고 있는 건 미련한 짓이죠. 그래서 자, 이번에 다시 보통 예금 통장에서 당좌 예금 구자로 100만 원을 이체했다고 볼게요. 아이고. 자, 그럼 보통 예금에서는 100만 원이 빠져나갈 거고 자, 차변에 당좌 예금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자, 그럼 당좌 예금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이제? 실제 구자 잔액은 80만 원이 되겠죠? 마이너스 20이라 적혀 있었잖아. 근데 100만 원 들어오면은 80만 원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80만 원이 장부에도 적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80만 원이다라고 써줄 거란 이야기예요. 80만 원이다. 그럼 대차 평균의 원리로 차변과 대변의 합은 일치해야 되는데 20만 원이 차이가 나네. 이 20만 원은 그럼 뭐 한 거였죠? 우리는 표현을 안 하지만 20만 원 빚 갚은 거잖아. 이제 마이너스 20이 사라졌다는 건 20만 원 빚 갚았죠? 그럼 빚 갚았으면 내 장부에 있는 얘를 지우는 거예요. 얘를 지우려면 내 장부상 지금 대변이 오른쪽에 써서 장부의 대변의 얘 자리에 부채에 있었던 건데 얘를 지우려면 반대쪽인 차변에 쓰는 원리예요. 그럼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쓰면 내 장부에 이제 보통 예금의 아이고 잔액은 800만 원으로 바뀔 거고 당좌 예금의 잔액은
80만 원으로 변경이 되게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리는 게 이제 계정 과목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분계 원리를 이해하시도록 같이 지금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차변인 왼쪽에 쓰면은 잔액이 높아지게 되고 반대쪽인 대변에 쓰면은 잔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분계를 하면 지금 이 재무상태표가 이 분계를 한 후에 지금 얘가 800만 원으로 줄어들 거고 당좌 예금은 80만 원이 될 거고 단기 차입금은 이제 잔액이 없어질 거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분계를 하면 당좌 예금 80 썼으니까 80만 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장부상에 그리고 보통 예금은 지금 900이었는데 대변했으니까 800만 원으로 줄어들고 단기 차입금은 반대쪽인 차변했으니까 얘가 없어져서 0원으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분계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55페이지로 다시 잠깐 와서 자, 지금같이 마이너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은행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은행 가면 그냥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주나요? 아니죠. 여러분 뭐 신용도라든지 뭔가를 보고 그걸 평가를 해서 한도도 정하고 마이너스 통장의 이율도 정해지고 그렇게 되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실체가 없는 법이 인격체라고 말하는 법인이 마이너스 통장 만들겠대. 그럼 그냥 안 해주겠죠. 그래서 당좌거래 개설보증금이라는 걸 받게 돼요. 그럼 이 당좌거래 개설보증금을 칭하는 계정 과목이 특정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인데 자 이건 나중에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이 특정현금과 예금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 금융활동을 하려고 보증금 걸어둔 거예요. 그냥 보증금이니까 내가 돌려받을 수 있죠. 내 돈이에요 아직.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데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의외의 금융 자금을 이용하려고 쓰는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금과 예금이라고 해요. 자, 지금 이 계정 과목을 투자자산에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앞으로 계속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던 계정 과목이거나 아니면 그 계정 과목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글자들이. 그런데 얘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당좌거래개설보증금이란 표현하고 특정형과 예금하고 연관성이 없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얘가 번뜩 안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정 과목 지문하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다 계정 과목 딱 보자마자 다들 아차라고 하는 그런 계정 과목이라서 왜냐하면 특정형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이 당좌거래 개설보증금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 아니고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거치성 예금들을 전부 다 일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만을 위한 거면은 이 글자들이 들어가는 형식의 계정 과목을 만들어 줄 건데 이것만을 위한 계정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 계정 과목을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앞면만 익히시고 나중에 제가 여기에다가 뭐 거래처도 써라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앞면만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고 당사 발행 당좌 수표는 우리
당좌 예금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 동전 발행 수표라고 하는 수표는 얘는 타인이나 타사 발행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 그냥 동전 발행 수표는 타사 발행 당좌 수표인데, 자, 우리 회계에서는 자, 당전 발행 수표는 당사 발행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사 발행 당좌 수표를 제외한 모든 수표는 현금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계 수표든 자기업 수표든 타인 발행 당좌 수표든 모든 수표는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제외하고는 다 현금 계정 과목 쓸 거예요. 우리가 발행한 것만 우리 회사의 당좌 예금 잔액을 움직이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그 외 나머지들은 전부 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러면 계정 과목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2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계정 과목이 엄청 단순하게 압축이 되죠. 우리가 발행한 수표만 당좌 예금이고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거 아니면 다 현금이에요. 근데 이걸 주면 대변에 쓰는 거고 받으면 차변에 쓰는 거예요. 자, 그거 지금 2시간 동안 이야기한 거예요. 원리는 단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우리가 첫 페이지에 현금이라고 볼 때 통화대용 증권에 국고수표, 자기합수표, 타인발행수표, 가계수표, 송금수표 다 적혀 있잖아요. 얘네들을 전부 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거예요. 현금. 그럼 우리가 발행한 수표만 당좌 예금 구자의 잔액을 변동시키니까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자, 우리가 처음에 제가 분계 원리 설명하려고 예제 1번 가지고 분계를 해드렸었는데, 이 예제 2번의 분계는 제가 수업하면서 제가 다른 분계 예제 가지고 제가 그냥 썼으니까, 자, 이건 복습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보통 예금 통장 가지고 분계 원리 하나만 더 볼게요. 계정 과목에서 보통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가지고, 자, 옆에 석준산 씨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앞에 하셨었죠. 차변 대변 현금인데 그때는 제가 분계 안 한다고 했는데, 뭐 당좌 예금, 보통 예금 분계하는 거냐 했을 때 일단 통장이 다른 거잖아요. 구자도 다르고 내 자산의 종류가 다른 거니까 그 잔액을 맞춰야 돼서 하는 건데, 근데 지금은 보통 예금인데 차변 대변이 보통 예금인데도 분계하는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왜 분계하냐면 우리 회사가 한 은행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은행에 거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장부에 A 은행과 B 은행과 C 은행이 있으면 그 은행별의 잔액을 다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컴퓨터한테 인식시켜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A 은행에서 B 은행 보내는 것도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할 거란 이야기예요. 현금에는 거래처가 없죠. 현금은 구분의 의미가 없는 건데,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이나 여기는 그 거래 은행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우리한테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A은행에 돈이 있고 B은행에 돈 없는데 B은행에서 이체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바로 예를 가지고 보면 A은행 보통 예금 통장에서 B은행 통장으로
100만 원을 이체하다. 그런데 여기에 100만 원과 이체 수수료 500원을 함께 이제 이체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요즘은 은행 뭐 이체 수수료 잘 안 나가죠. 안 나오는 거 많이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면 이체 수수료가 있는 거 보시는 기업도 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A은행 죄송해요. 보통 예금 통장으로 이체했다는 거예요. 둘 다 보통 예금이다라는 건데 제가 보통 예금을 안 썼네요. 자, 그럼 우리는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가죠.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갈 거고 또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만 봤을 때는 우리를 회계상 거래를 이식하는 데에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지금 돈이 나간 건 얘는 A은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고 돈이 들어온 거는 B은행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거죠. 자, 그럼 A은행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는 자, 여러분들 수수료 있게 이체해 보신 적 있으신 분들 보면 통장에서 찾으신 금액에 적혀 있는 게 100만 500원이라고 찍혀 있죠. 그죠? 그러면 100만 500원의 잔액을 줄여야 이제 장부 잔액하고 실제 잔액하고 일치할 거잖아요. 그죠? 항상 일치해야 돼요. 퇴근하기 전에 항상 맞추고 가야 돼요. 그럼 A은행에선 100만 500원이 빠져나갔는데 B은행에는 얼마가 들어왔죠? 여기에는 그렇죠. 100만 원만 들어왔죠.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은행 구자만 가지고 봤을 때는 자, 이렇게 금액을 썼는데 제가 거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 이야기하는 게 그럼 500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써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차이나는 이 500원을 차변인 왼쪽이 500원이 부족하네요. 자, 이걸 우리 은행 이체 수수료라고 하죠. 우리 수수료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건 기술이나 서비스나 장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 용역, 뭐 중개 용역 혹은 뭐 여러분들 머리에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용역이고 수수료예요. 그럼 이런 수수료들을 칭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 별로 안 어려워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이렇게 써줘야 장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A은행에서는 100만 500원이 나갔는데 B은행엔 100만 원 들어왔고 500원은 수수료 빠졌다라고 장부에 써둬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장부라는 걸 쓸 건데 여기에서 수수료 비용을 보면 지금 수수료 비용이 계정 과목이 이렇게 많죠. 그죠?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이 앞쪽에 있는 100번대 번호예요. 100번대 번호를 봤을 때 얘가 500번대냐 800번대냐 볼 건데 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 우리는 제조업을 가지고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면 죄송해요. 자, 이 500번대와 800번대와 900번대 중에 하나를 꼭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가 인지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수요일 날 했던 그 컴퓨터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었죠.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걸 봤는데 거기에 500번대로 하겠다라고 규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얘가 제조원가라고 500번대를 참고적으로 볼 수 있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물건 만드는 거와 관련 없이 우리 회사 영업활동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판매 관리비는 판매비에 관련된 거거나 아니면 회사 관리하는 데 들어간 돈은 800번대 손익계산서에서 쓸 거고, 근데 우리 회사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비용 들어간 거는 900번대 쓰겠다는 거예요. 영업 외 비용으로. 그럼 지금 방금 보통 예금 이체한 거는 쓸데없는 짓은 아니죠. 우리 회사 자금 관리한 거고 물건 만드는 거 상관없잖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선택을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를. 그럼 뒤에 보면 31번은 쭉 똑같죠. 그래서 제가 얘를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아래에 800번이다. 선택할 필요 없는 건 제가 안 쓸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게 있으면 아래에 500번, 800번 이렇게 표현을 써줄 건데, 이렇게 표현 쓰는 거는 우린 지금 제가 이렇게 분개하고 있는 건 이런 수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방금 분개 컴퓨터 실기하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쓰는 법은 5분이면 여러분 다 잘 알아요. 익숙도만 시간이 지나면 더 빨라지는 거지. 지금 어떤 계정 과목을 쓰고 얼마의 금액을 쓸 거냐가 실기예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쓸지를 지금 저하고 같이 실기할 때 뭘 입력할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같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계속 하는 게 이론이 아니고 실기예요. 실기. 근데 이제 이론 문제 같이 연결되는 거 제가 다 같이 설명은 드리긴 드릴 건데 한 번에 저는 실기하고 이론을 한 번에 엮어서 설명드려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이렇게 제가 분개하는 건 다 실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왜 이걸 중요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러분들이 우린 다 성인이니까 결과값을 알아야 나중에 왜 이걸 중요시 한다는 걸 아실 거니까. 자, 이게 우리 시험 기출 문제예요. 세무 2급이든 회계 1급이든 똑같으니까 지금 세무 2급인데, 자 보면 시험 문제의 입력시 유의사항에 항상 이런 애가 적혀 있어요. 여기에 제조인비는 500번대, 판매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과목 써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시면 이 말은 500번, 800번 구분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오답 처리하겠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00번, 800번을 계속 여러분한테 표시를 해줄 거예요. 구분하는 건. 이것 우리가 사용할 일반 전표든 나중에 메인 매출 전표라는 것도 15점짜리 할 때도 그렇고 전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거에 대해서는 구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본사 직원 회식비하고 공장 직원 회식비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500번, 800번으로. 그게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표시할 때에 이런 식으로 508번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은 표시를 하면 그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보통 예금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이제 56페이지로 갑시다. 자, 현금성 자산은 분류예요, 분류.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분류인데 소소소 작은 분류예요, 분류. 그럼 이 현금성 자산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취득일로부터라는 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래되었다. 결산 때 봤더니 만기가 3개월 이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계에서 취득이라는 건 뭐냐면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일이면 내가 장부에 이걸 쓴 날로부터 차변에 이걸 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으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죄송해요. 자, 실기용이 아니에요. 이론인데 왜 이론에서 이걸 질문을 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면 이제 재무 상태표 같은 걸 만들겠죠. 자, 지금 우리 프로그램은 우리가 데이터 넣은 게 없으니까 제가 다른 프로그램 가지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면 당연히 이런 재무제표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재무제표를 보는데 자, 우리가 전에 봤던 거는 관리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이 있는데 은행에 제출을 하려고 세무사 사무실에 재무제표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제출하는 용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 현금은 방금 우리가 앞 시간까지 했던 현금이라고 말하는 계정 과목들 있죠. 그 계정 과목하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 지금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되는 거를 같이 합산해 가지고 제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가 뭔지 개념을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실무에서 사용할 재무제표는 이렇게 표현해서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관리할 때야 당연히 하나씩 일일이 다 보도록 쓰지만 제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세무사 사무실에 일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줄 거고 반대로 회사에서 세무사무실에 요구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받아서 은행에 가지고 갈 거예요. 표준 대차 대조표라 적혀 있는 거 주로 가지고 갈 건데 그때 이 현금성 자산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거예요. 그럼 그 분류를 알아야지만 같이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겠죠. 혹은 현금성 자산에 넣고 싶으면 얘네들도 이겁니다라고 말해줘야 세무사무실이 알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글자가 여기 취득. 아래 보시면 대상에도 보시면 전부 다 최초 입금일, 취득 당시 다 취득 당시죠. 그럼 취득이라는 게 이야기가 내 장부에 기록한 날로부터 우리 3개월 이내 현금화가 되는데 당연히 이 현금화가 용이하다라는 표현은 큰 돈 안 들어가고 그냥 얘가 현금으로 돼야 되지 현금성 자산이지 뭐 다른 돈이 들어간다면 투자 성격이겠죠. 그러면 그건 투자 자산이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현금끼리 이야기했을 때 5만 원권의 시장 가치의 변동은 없죠. 만 원권에 대한 변동은 없죠. 물건에서는 있지만 한마디로 통화의 성격이 있어서 가치의 변동이 위험하지 않는 주식에는 이런 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 말고 우리 일반적인 통화 대용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예금 상품이라든지 3개월짜리 정기예금 가입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년짜리 넣었어요. 그러면 결산일 기준으로 내년 2월 달에 만기가 되면 3개월 이내가 되지만 그건 현금성 자산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은 이론 문제에서 종종 질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책에는 지금 분개하는 것처럼 적어놓고선 이렇게 적혀있죠. 아래 PG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에 현금성 자산 계정 과목 없고 특별한 지식 없는 경우 정기예금 계정사항 쓴다라고 했는데 정기예금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른 계정 과목을 쓴다는 아니고 그건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문제에서는 정기예금이라는 게 맞죠. 지금 아래 분개에서는 정기예금이라고 쓸 건데 우리 실무에서는 이제 꼭 정기예금만 쓰는 건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는 정기예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건 단순 우리 이론을 위해서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이론만 필요한 거는 이론을 위한 거다라고 그냥 대놓고 이론만 더 표현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다음 당좌 차원은
제가 이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번 시간에 드렸나요? 당연히 저. 자, 우리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 발행했을 때에 그때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래 분계는 제가 앞쪽에 제가 이렇게 위에 분계를 했었으니까 이걸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얘도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내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복습하실 때는 제가 필요 없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쭉 읽어보시고 이해 안 가면 저한테 그때그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회계를 처음 입문했는데 저와 같이 진도 나간 부분까지는 책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같이 이렇게 수업하고 나서 책 봤는데도 책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면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책 보고 읽지는 않죠. 여러분들한테 용어들을 설명드리는 거고 책에는 요약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요약식으로 적혀 있다 하더라도 읽었을 때 이제 무슨 말인지 의미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제 현금과 부족 계정을 볼게요. 자, 현금과 부족이라는 건 얘는 현금 시제 맞추는 임시 계정이에요. 요즘은 뭐 기업들이 그 현금을 잘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근데 과거에는 금고를 두고 있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회계 담당자는 퇴근하기 전에 현금 시제를 맞춰 놓고 그리고 나서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잔액이 안 맞는 경우에 일단 실제 잔액과 장부 잔액을 맞춰 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돈이 부족하거나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인데 여러분은 이 현금과 부족 계정 과목을 현금 과잉과 현금 부족이라는 계정 두 가지 상황을 현금 과잉과 부족을 합친 합성어예요. 그래서 느낌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좀 크죠. 근데 부족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현금 과잉 부족 둘 다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 보시면 캐시 숏 앤 오버라고 적혀 있죠. 부족하거나 아니면 넘쳤거나. 그럼 우리는 항상 이건 현금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값과 장부 값은 항상 일치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장부 값을 변경해서 실제 값에 맞춘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내가 채워 넣는 게 아니고 장부의 잔액을 실제 값에 맞춰 줄여놔야 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장부의 금액을 실제로 맞춰 간다는 거예요. 항상 실제가 메인인 거니까 통장에서 돈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잔액 맞추려고. 여러분 퇴근하기 전에 통장 은행 거래 내역 보고 여러분들 잔액 맞추고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나갔다, 어떻게 뭐 때문에 들어왔다 이런 거 맞추는 게 실제 통장에 있는 잔액하고 장부하고 맞추는 거지 장부에 써둔 대로 실제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장부에 쓰는 건 어떻게 보면 과거지향적인 건데 자 그럼 그러니까 시간이 참 애매하게 남았는데 자, 먼저 하나만 좀 볼게요. 자 우리 실제 현금 잔액과 장부상 현금 잔액을 봤는데 실제 현금 잔액이 더 작다는 거예요. 장부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 한국말이 제일 어려워요. 이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느낌이 참 애매하죠? 자, 저도 숫자를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좋아할 분도 많겠지만 저만큼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자, 보시면 실제 현금이 800인데 장부에 1000원이래요. 그러면 돈이 부족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부족하다는 느낌이 확 들죠? 이상히 숫자로 보면 그만 눈에 보여요. 장부에 1000원 적혀있는데 진짜 800인데. 근데 글로만 보면 느낌이 빨리 안 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사항은 부족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에 얘를 이제 부족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장부를 실제 값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이제 장부 1000원 적혀 있는 걸 현금이라고 1000원 적혀 있는 걸 800원으로 맞출 거라는 거예요. 그럼 현금의 위치는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그럼 차변에 지금 1000원이라고 장부에 적혀 있는데 이걸 800원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반대쪽인 대변에 현금이라고 해서 200원을 써줘야지만 내 장부의 잔액이 800원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왜 대변에 200원, 현금 200원 썼는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내 장부에 1000원 적혀 있던 걸 80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200원 줄이려고 대변에 쓴 거예요. 우리는 자산은 반대쪽에 쓰면은 줄어들고 같은 쪽에 쓰면은 증가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금은 자산이죠. 자기 자리가 차변이라서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반대쪽인 대변에 쓴 거예요. 자, 그럼 돈이 나갔으면 우린 지금까지 반대쪽에 그 나간 이유를 썼는데 지금 모르겠잖아. 이때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임시 계정이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인 거예요. 이렇게 찾겠습니다라고 써두는 임시 계정이라는 거예요. 항상 꼭 맞춰야 돼요. 과거 옛날에 현금을 그 금고에 많이 두는 시절에는 이것 때문에 말썽 많았어요. 안 맞추고 가고 해가지고 사장님은 금고에 돈 있는 줄 알고 장부만 딱 열어봤는데 장부만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돈 찾아두라고 말 안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돈이 없는 거야. 저녁에 직원 퇴근하고 자기가 왔는데 그럼 사장님 이제 열받아 있고 금방 헤어져요. 그분들하고는. 그게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잔액은 맞춰 놓는 거예요. 원인 모르면 찾겠습니다 써두더라도 어떻게든 꼭 맞춰 두는 거예요. 항상 실제 값으로.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